리버풀이 사랑했던 남자, 안필드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페르난도 토레스의 유니폼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차기행 선지가 다름 아닌 같은 리그 라이벌팀 첼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리버풀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큰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토레스의 리버풀 셔츠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축구는 다트 풋볼. 2001년 2월 스페인 U16 연령별 대표에 발탁되어 알가레브 토너먼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토레스는 이후 U19 챔피언십에서도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팀의 우승에 기여를 하며 이미 어린 나이 스페인 국가대표에서의 대형 공격수로서 잠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토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광팬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10살 때부터 마드리드에서 유소년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U16 스페인 연령별 대회 우승 직후 팀 마드리드 성인팀에서 토레스를 콜업하게 된 것이었죠. 토레스 1군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7살의 나이에 세군다 디비시오, 즉 2부 리그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성인팀에 교체 출전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령별 대표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스페인 자국 팬들 사이에선 토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Bueno, hombre, para mí Fernando, ¿qué voy a decir? Lo va a demostrar. 토레스는 스페인 초신성 라울 곤살레스와 비견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데뷔 시즌 6경기 한 골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소 저조한 성적표와 함께 토레스의 데뷔 시즌에 팀은 아쉽게 승격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어린 토레스는 주근깨 가득한 얼굴, 순수하고 맑은 눈망울과 큰 키에 훌륭한 외관 덕에 그는 엘니뇨 토레스, 아기 예수라는 별명이 생겼고 또한 2부 리그에 머물러 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라리가로 승격시켜줄 구세주라 믿고 있었습니다. 17살의 그의 인기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그런 그를 지켜보던 새로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레전드 루이스 아라고네스는 페르난도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난도에게 직접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날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같이 가든지 아님 내보내든지 둘 중 하나. 그렇게 아라고네스 감독의 지도하에 뼈를 깎는 성장통을 겪으며 어린 나이지만 더욱 겸손하고 큰 책임감을 갖게 된 토레스는 감독의 굳은 신임을 얻었고 다음 시즌에 37경기나 뛰며 점차 유망주에서 팀 내 주전으로 1인분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로 승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Han tenido que pasar 80 partidos. 토레스는 라리가에서도 본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첫 시즌 팀이 11위로 마감하는 동안 토레스는 29경기에 출전하여 13골이나 기록을 하였고 그렇게 팀 내 에이스로 등극한 토레스는 이듬해 19살의 나이에 주장 완장을 차게 되었습니다. 반면 스페인 A대표팀에선 큰 기대를 모았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와 디에고 트리스탄이 추락을 하고 있었고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에선 결정적인 순간에서 아쉬운 판단이 많았던 라울 곤살레스 때문에 토레스는 구본 공격수의 갈증이 심했던 스페인 A대표팀에서의 부름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더군다나 토레스의 연령별 대표에서의 활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승격 스토리, 수려하고 잘생긴 외모, 리그에선 바르셀로나 등 강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토레스의 스타성은 스페인 자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03-04 시즌 리그에선 무려 19골이나 때려박으며 호나우두, 줄리우 바티스타에 이은 득점 랭킹 3위를 기록하며 이후 5시즌 동안 꾸준히 대표팀으로 가며 라리가 상위권의 득점 랭킹을 올리는 등 어린 토레스는 자신의 몸값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의 발행과 달리 그가 아무리 팀에 헌신을 하고 몇십 골을 득점한다고 한들 그의 야망과 달리 이곳에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기에 그는 결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는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거액의 이적료를 알레띠에 남겨주고 그는 리버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상황은 울리엣을 거친 축구에서 라파엘 베니테스가 지휘봉을 잡으며 스페인 출신 특유의 섬세하고 짧게 만들어 나가는 패싱 축구를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리버풀엔 사비 알론소, 페페 레이나, 루이스 가르시아, 아르벨로와 리에라 등 토레스가
토레스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기도 하였죠. 한편 리버풀에서 2006년 먼저 영입한 공격수인 디르크 카윗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긴 하였어도 폭발적인 9번 느낌은 스트라이커는 아니었기에 리버풀은 조금 더 직선적으로 뛰며 발이 빠르고 뒷공간을 허무를 수 있는 지능 높은 스트라이커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유로라는 돈은 리버풀 영입 레코드를 갱신한 금액이었던 만큼 팬들은 토레스를 향한 의구심과 솔직히 토레스 불안함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유망주한테 9번을 줘. Here's Gerrard surging forward. Super ball towards Torres. Benaim is with him. Torres around him. Wonderful goal. Fernando Torres opens his Liverpool account. 첼시와의 안필드 데뷔전에서 그가 보여준 높은 퀄리티의 골 임팩트는 팬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죠. 야 토레스 오버페이라는 놈 나와라. 그 이후로도 라파식 축구 속에서 페르난도 토레스의 재능은 더욱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수비 조직력을 내세워 마스체라노, 스티븐 제라드, 사비 알론소 등의 선수들이 수비 지역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퀄리티 높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중심으로 토레스와 같은 발빠른 원톱 스트라이커가 뒷공간을 노리며 날뛰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토레스는 첫 시즌 부상도 없이 33경기를 소화하면서 무려 24골이나 때려박은 안필드에서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찰랑거리는 금발머리와 빨간 칼스버거의 리버풀 유니폼은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그의 시원시원한 플레이 스타일에 당시 머지사이드에서의 페르난도 토레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많은 토레스 팬들과 리버풀 팬들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양산되기도 하였습니다. 토레스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그의 등번호 9번은 과거 리버풀 레전드 이언 러시, 로비 파울로의 뒤를 잇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Su brazalete decía que era un rojo. Comprabas al chico en la España, el coque, el balón, cualquier otro thing. 토레스는 이 시기에 스스로 가장 행복했으며 즐거웠고 경기에 나설 땐 두려움이 단 1도 없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에서 성공적인 첫 시즌을 소화한 토레스는 유로 2008 스페인 대표팀 멤버로 발탁되며 그곳엔 마침 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승이었던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고 역시나 토레스를 잘 알았던 만큼 누구보다 그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특히나 대회 결승전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람을 벗겨내는 순간 속도와 좋은 밸런스에서의 마무리 집주스로 이어진 결승골은 당시 절정이었던 토레스 폼을 확인할 수 있는 활용 정점의 대회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From Argentina, Lionel Messi. From Portugal, Cristiano Ronaldo. And from Spain, Fernando Torres. 돌아온 소속팀에서 맞이한 0809 시즌 한층 더 무르익은 리버풀은 라파 풋볼의 피날레라고도 할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챔피언스 리그에선 레알 마드리드를 안필드로 불러들여 4대0으로 찍어 누른 라파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더 많은 골차로 이길 수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가 운이 좋았습니다. 라며 리버풀은 기세등등한 상태였죠. 그런 리버풀이었지만 당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단 4점 차이로 아쉽게 우승을 놓치게 되었고 리버풀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주요 선수인 알론소와 아르벨로아를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보내고 다음 시즌 마스체라노 역시 바르셀로나에 팔아버리며 우승을 염원했던 토레스의 바램과 우승을 목표로 대건 모순적인 구단의 행보에 전성기의 끝을 달리던 토레스는 어쩌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의 잦은 부상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몸 때문에서라도 토레스는 더더욱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에서 뛰어야 했습니다. 사실 토레스는 리버풀 데뷔 시즌 이후 25경기 이상을 소화한 시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질적인 햄스트링 및 무릎 등 잔부상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생산해낸 공격 스탯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임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0910 시즌 막바지 벤피카와의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토레스는 수비수와 경합부 착지를 하던 도중 무릎에 통증을 느꼈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토레스는 더욱더 분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고통을 참고 뛰면서도 토레스는 2골을 기록하며 팀의 준결승 진출에 기여를 하였지만 경기가 끝난 후 토레스의 무릎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죠. 그렇게 바르셀로나로 이동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 무릎 반월판 쪽의 수술을 진행하였고 최소 6주의 회복 기간과 시즌 아웃 판정을 선고받았지만 새벽 수술이 끝난 당일 아침 8시부터 토레스는 월드컵 명단에 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토레스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우리 재활훈련하는 모습을 누군가 봤다면 저의 라이센스를 반납했어야 했다고요. 당시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델보스케는 토레스의 몸 상태에 큰 우려를 하였지만 그의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무엇보다 그의 강한 의지와 열정 때문에서라도 토레스가 대표팀은 꼭 필요했으며 대신 의료진과 한 약속이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16강 이상부터 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스페인은 조별리그 1차전부터 약체라 평가받던 스위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이대로라면 16강은커녕 조별리그에서 짐을 싸야 할 수도 있었기에 골이 필요했던 스페인은 회복이 덜 된 토레스를 조별리그 1차전부터 경기에 뛰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한 토레스의 무릎은 더욱더 악화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몸의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Contra Honduras, bien. Partido de Chile, también bien, aunque acabo el partido con algunas molestias. Y el día siguiente me levanto con la rodilla otra vez llena de líquido, hinchada, y no me lo puedo creer. Pero el fútbol me estaba diciendo, esta vez no. 반면 각성한 스페인은 남은 경기를 모조리 승리하며 결승전까지 올랐고 네덜란드와의 맞대결에서 교체 출전으로 투입된 페르난도는 이니에스타 결승골의 시작을 만들어내며 긴장이 풀렸는지 곧바로 그의 무릎은 수명이 다하였고 우승을 위해 고통을 참아왔던 그간 1년의 기억들 때문인지 페르난도는 그라운드 위에서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울며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돌아온 토레스는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겁없던 시절 빨간 토레스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토레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EPL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당시 우승권 팀인 첼시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전하지 않은 몸 상태와 리버풀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서 토레스는 줄곧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900분 무득점, 900억 일시불 골등, 불명예 속에서도 토레스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고 리버풀로 떠나기 전 그가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복귀한 토레스는 15-16 시즌 리그에서 30경기에 출전해 11골과 4개의 도움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그의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인 17-18 시즌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함께하며 그의 유럽에서의 찬란했던 축구 인생은 막을 내렸습니다.